네, 80페이지에 68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봐야지 좀 우리가 좀 잘 풀 수 있을까? 전 벤다이어그램을 그치,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일단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명제가 참이란 얘기죠? P가 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명제로 따지면은 요 명제가 참인 거고요. 얘가 참이면은 P라는 집합이 R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죠. 재현아 일렬로 와 일렬로. 자,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R이면 P이다. 이게 성립된다는 거죠. 아, Q이다. R이면 Q이다가 성립되는 거니까 Q라는 집합 안에 R이라는 집합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나요? 그지? 전체 집합 U 한 다음에 Q가 R에 포함된다. 뭐 이건 그리면 되는데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유진 어떻게 그렸어? 저 그냥 음, P 그리고 음, 안에다가 음, 안에 여집합 그리고 음. 그 안에다가 Q 여집합.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얘가 얘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의 그 대우를 생각해 보면은 거꾸로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다 하고 같은 말 아닌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맨 겉에다가 Q를 그리고 Q 안에다가 R을 그리고 R 안에다가 여기다가 P의 여집합을 그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지. R이 Q에 포함된다. 이건 당연히 맞겠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를 차집합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P라고 하면 어디냐면 저기 맨 안에 있는 P의 여집합을 제외한 여기 바깥에 이만큼이 지금 P인 거잖아. 이렇게가. 그죠? 여기 요만큼이 P인 거니까 자 얘를 P라고 생각을 했을 때 P에서 Q를 차집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P에서 Q를 차집합시켰어. 그럼 어디가 남을까? 명제 P에서 Q를 차집합시키면 뭐가 남을까? 그치? 완전 요 바깥에만 남겠죠. 그치? Q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빠져버리게 될 테니까 이 바깥에만 남을 겁니다. 그럼 그 바깥에는 Q의 여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맞고요. 그 다음에 P하고 R하고 차집합 시켰을 때 Q다. 자,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이 P인데 P에서 R을 차집합 시키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엄청 많죠? R의 바깥 부분이 다 남아있죠 지금? 그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주어진 조건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는 것 그런 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70번 한번 해보자. 70번 풀어봅시다. 70번. 자, 70번 생각해 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재현이 해봐. 어떤 명제가 참이야? 네? 어떤 명제가 참이야? P 화살표 오른쪽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이 되죠. P가 Q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여기서는 누가 참이에요? 화살표를 받아요.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당연히 R이라는 집합 안에 P라는 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네.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때야 되냐면 Q라는 집합도 이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집합도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자, Q라는 집합에 원소가 두 개 있잖아. A제곱이랑 B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4여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A제곱이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제곱이 4일 때. 근데 A제곱이 4라는 건 다시 둘로 나뉘죠. 어떨 때와 어떨 때? A가 2일 때가 있고 또 A가 얼마일 때가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A가 2일 때면은 R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겨요? R이라는 집합이 A 빼기 1과 AB의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A가 2면은 얘는 1 그리고 2B 이렇게 생기고요. R이라는 집합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은 R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길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런데 R이라는 집합도 반드시 어떤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 4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4가 되든 얘가 4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요때는 얘가 4가 반드시 돼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B값을 2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B값을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A, B값을 두 쌍 찾은 겁니다. 두 쌍. 2,2 하나 찾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나 찾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A제곱이 4인 거 했으니까 이제 B가 4인 거 해볼게요. B가 4. B가 4일 때. B가 4일 때. 자, B가 4가 되면은 그러면 R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겨요? R이라는 집합이 A-1 그리고 뭐가 돼? 4A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돼요. 그러면 R이라는 집합에 4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둘로 갈리겠네? 얘가 4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4일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4라고 생각을 하면 A 값이 얼마가 돼요? A 값이 5가 되지. 그래서 A가 5고 B가 4다. 요런 순수쌍이 하나 찾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4라고 생각을 하면 A가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럼 이건 뭐야? 1,4가 되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A, B의 순서쌍을 총 몇 개 찾을 수 있다? 4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중에 A 플러스 B가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니까 몇이겠어? 9가 돼야 됩니다. 그치? 5,4가 A 플러스 B가 가장 클 때죠. 답은 9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야 됩니다. 차근차근. 이게 이거일 때는 얘가 얼마고 이게 이거일 때는 얘가 얼마고 이렇게 잘 쓰면서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1번 한번 볼게요. 71번은 자, 71번은 문제에서 지금 P, Q, R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P라는 조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써보면 P는 어떤 조건일 것 같아? 민영아, P는 어떤 조건일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민영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는 무슨 뜻이야? 왜 얘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냐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절대값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0이려면은 반드시 빵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 조건은 A, B가 모두 0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P 조건은. 그러면 Q라는 조건은 뭘까요, 윤지야? Q? A랑 B가 그렇죠. Q라는 조건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A-B의 제곱이 0인 거니까 A하고 B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뭘까요? R은 무슨 뜻이지? B가 0 응? B가 0? A가요 A가 0? 또는 A가 0 또는 B 또는 A가 0 또는 B는 0 아니야?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절대값이 양쪽에 같이 씌워져 있을 때
절대값 x가 절대값 y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을 만나면 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그러면은 a랑 b가 진짜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요? a가 뭐 3인데 b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씌워서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x랑 y가 진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y하고 같을 수도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요 식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진짜 같아가지고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맞니? 이해하고 있니 재현아?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a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은 b가 얼마야 결국 여기서? 머리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b가 마이너스 b랑 똑같대잖아. 네. b가 어떻게 마이너스 b랑 똑같을 수 있어? b가 얼마여야만 똑같아? 빵! 그러니까 이건 b가 0이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b가 지워지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a가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r이라는 조건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여기서 얘의 진리집합이랑 얘의 진리집합이랑 얘의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 이 P라는 이 조건 있죠. 이 P라는 조건은 결국 얘와 얘의 뭘까요? 합집합. P도 합집합일까? 주는 거. P로 주는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A가 0 또는 B가 0인데 동시에 A랑 B가 똑같으면은 그럼 A랑 B가 둘 다 0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A는 0 또는 B가 0 그러면은 A값, B값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그럼 뭐 0,1, 뭐 1,0 아니면 뭐 0, 마이너스 5, 뭐 3,0 뭐 이런 것들이 쭉 여기 R 집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Q를 만족하는 거 A랑 B가 똑같은 거는 이 중에 유일하게 뭐밖에 없겠어? 0,0밖에 없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니까. 그지? 뭐 3,3 같은 건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유일하게 A와 B가 똑같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원소는 얘밖에 없을 거고 그게 곧 P이기 때문에 결국 P라는 조건은 Q와 R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집합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는 거는 뭐 쉽죠.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조건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대우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자체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not R이면 not P이다가 돼야 되는데 대우로 바꾸면 P면 R이다가 참이면 되는 거니까 P면 R이다 지금 참인 거 보이죠? 그죠? P가 R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Q2고 R 그럼 Q와 R의 교집합이잖아. 그것이 P하고 필요 충분 요건이다. 똑같은 거다. 그게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죠? 얘네 둘의 교집합이 결국 P집합과 똑같은 집합이 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한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으로 바꿔 써야 돼. 바꿔 써놔야 그래야지 우리가 얘네 셋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리해서 간단한 조건으로 바꿔 쓰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81쪽으로 가보면 이제 명제의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은 무슨 뜻인지 대강 알죠? 어떤 명제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단어의 뜻을 좀 보면 정의라고 하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무슨 뭐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쓴 거죠. 그죠? 사전에 나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서연이 아니?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지? 아니 평행사변형이라는 그 사각형 있잖아. 그 사각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평행사변형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 평행하다라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윤지 알아? 마주보는 두 벽이 평행하다. 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옷가게 아니. 마주보는 벽 크기와 같다. 그거는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정의요? 정의. 정의는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가게 합이 생명.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평행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평행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반드시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두 쌍의 대변은 마주보는 변을 말하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의 뜻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지. 그럼 명재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정삼각형의 정의? 아닙니다. 정삼각형의 정의는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예요. 뒤에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말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으로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정사각형은 정의가 뭐게요? 정사각형? 명재야, 정사각형은 정의가 뭘까?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만 각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게 정해지는 순간 이 세 각이 60도가 된다는 거는 자동으로 정해지거든. 근데 사각형은 봐봐요. 사각형 중에는 마름모라는 사각형이 있죠.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이지? 그치? 그냥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해요. 그러면 마름모는 정사각형과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개가 같아요 라는 말만 하면 그건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건 마름모지. 그래서 정사각형은 이게 90도라는 말까지 들어가야 정사각형의 정의가 되는 거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만 말하면 정삼각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그 도형의 이런 뜻의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 도형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했느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정하자, 약속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자 여기 있잖아,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이걸 우리는 주로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정리. 그 밑에 나오죠? 정리. 그래서 보통 증명을 할 때 정의나 혹은 정리들을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인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정리는 명제 중에서 참인 것이 이미 밝혀진 명제입니다. 근데 참인 것이 밝혀진 명제들 중에서 쓰임새가 있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리 뭐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간단하잖아.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잖아. 이게 맞다라는 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끝났는데, 얘를 가지고 다른 뭐 삼각비도 구하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부피도 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참인 명제, 그걸 우리는 정리라고 불러요. 다른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참인 명제, 그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의 뜻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 보면 그래서 명제를 증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대우. 재현아, 대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우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 반대라고? 그러니까 대우는 원래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뭐가 같아요? 참거짓이 같아요. 참거짓. 야, 이거 대우가 갖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성질인데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 그 명제에 대우를 갖다 놓고 대우를 증명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 특강 시간에 했는데 귀류법. 예하나 귀류법이 어떤 거였더라? 처음 들어요? 왜 처음 듣죠? 아, 넌 특강을 안 했구나. 맞다. 그럼 민영이 귀류법이 뭐지? 아씨, 너는 아니지. 너는 했는데 왜 처음 들어? 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맨날 올려줘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결석했으면 들어야지. 자, 명제야. 귀류법이 뭐야? 김명재. 귀류법이 뭐야? 기억이 안 나요. 혜원아. 쳐다도 안 보네. 귀류법 기억 안 나요? 뭐지 윤지야 귀류법? 그 반대로 했을 때 어. 모순이 생기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재현이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여자. 정재현이 여자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거 봐. 정재현은 여자가 아니잖아. 정재현은 남자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죠. 내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에 부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모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를 보여주면 그거 봐. 부정했더니 안 되잖아. 그러면 원래가 맞잖아. 그지? 정재현은 남자가 맞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명제가 이런 게 있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치? 이 명제를 증명할 때 우리가 귀류법으로 증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려면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루트 2가 이제 그쵸?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유리수의 정의는 이거거든. n분의 n의 꼴로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숫자인데 여기서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대충 귀류법이 어떤 느낌인지 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식을 정리하면은 루트 2m이 n인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2m제곱이 n제곱입니다. 그러면 민영아 여기서 봤을 때 2m제곱이 n제곱이면 n제곱이 몇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요? n제곱이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n제곱이 2의 배수면은 n도 뭘까? n도 2의 배수입니다. 그죠? 제곱해서 2의 배수면 원래 숫자도 2의 배수예요. 그러면 n이 2의 배수니까 우리는 n은 2k라고 잡을게요. k는 자연수. 자, 이렇게 하면 n은 무조건 2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면 n이 2k라는 것을 다시 요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2m제곱은 4k제곱을 만들면 m제곱이 2k제곱하고 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m제곱에 대해서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제곱이 2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 m제곱이 2의 배수. m제곱이 2의 배수면 m도 어때? m도 2의 배수. m도 2의 배수. 그러면 끝났습니다. 아까 n이 2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n이 2의 배수.
요 얘기하고 m도 2의 배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mn을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정의하고 출발했잖아. 서로소인 자연수가 이렇게 공통인 약수를 가지면 되니?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면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네.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네. 요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15 필수예제 15번을 보면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왜냐면 얘는 그냥 그대로 증명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로 증명하는 게 더 편하니까 얘를 대우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 대우를 얘기할 때 앞에 이런 거 있죠.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런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를 바꾸는 거죠.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 이 부분을 이제 대우로 바꾸는 거예요. 재현이 해볼까? 얘 대우는 뭘까? A가 짝수이면 벌써 틀렸어. a, b가 라고 하는 순간 벌써 틀렸어. 왜요? 대우가 뭐야? 이 자리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잖아. BA BA요? AB가 짝수이면 재현아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네. 대우가 뭐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 자체를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하는 거잖아. 이게 앞으로 와야지. 이거의 부정이 앞으로 와야지. 이거의 부정이 뭔데? A 그리고 B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A, B가 모두 홀수죠. 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이제? A, B가 홀수. 자 이게 지금 대우입니다. 대우. 앞에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자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자. 자 증명하면 되죠. A를 2m-1로 잡을게요. 그리고 B를 2n-1로 잡을게요. mn은 자연수. 자 이렇게 잡으면 이게 지금 홀수를 표현한다라는 거 알겠니? 민영아 듣고 있어?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자 이게 홀수를 표현한다는 거 알겠어요? 2m 그러면 짝수인데 1 뺐으니까 홀수겠지. 근데 여기서 질문 왜 빼기 1이라고 할까요?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왜 안 돼? 아니, 더하기 1이라고 해도 홀수지. 2m 플러스 1 그러면 홀수 아니야? 1이 안 나와. 맞아요. 여기를 더하기 1로 바꾸게 되면은 m 자리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첫 번째 숫자가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3, 5, 7, 9, 11 이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홀수들의 집합을 만들고 싶으니까 1, 3, 5, 7, 9를 만들고 싶잖아. 1부터 시작하는 집합을 만들고 싶어서 빼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홀수를 대표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B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A 곱하기 B는 뭐겠어요?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거잖아. 그럼 예진아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지? 4mn 2m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셋을요 2로 묶어버리면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렇다면 여기 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어떤 자연수일 거고 거기다 2를 곱했으면 이 덩어리는 짝수인데 거기다 1을 마지막에 더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붙음으로써 이거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 그치? 그래서 A와 B가 홀수면 그걸 곱한 것도 홀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원래의 명제도 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그 다음에
83쪽으로 가서 여러분 그 밑에 확인 체크들 있잖아요. 98번, 99번 이런 거는 한번 증명에 도전을 해보시고 어렵다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시험 같은 데서 증명 문제가 나오면 통째로 다 증명하라고 나오진 않고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오는데 빈칸 채우기를 할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빈칸 채우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이런 순서로 증명을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런 순서로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이 증명 과정들을. 자, 그 다음에 16쪽으로 가면 얘가 바로 아까 말한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 증명한 과정과 똑같아요. 똑같아서 얘는 밑에 있는 증명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귀류법에 대한 얘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84로 가겠습니다. 자, 84쪽에 절대부등식. 민영아, 절대부등식이 뭘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치? 항상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실수의 범위에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실수 범위에서 사용되는 성질들을 좀 살펴보면 A가 B보다 크면 A-B가 0보다 크다. 당연하죠. A가 B보다 크면은 A-B가 0보다 크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맞죠. 항상 그냥 B를 이항시키면 되니까. 근데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클까요?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얘가 맞는 말이 되게 만들려면,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맞는 말이 되게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맞는 말이 될까? A, B가 자연수까지는 너무 많이 갔고 양수. A, B가 양수면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요 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고요. 완전제곱을 2개 더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B가 0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AB가 모두 0이다라는 말과. 그러면 요거랑 또 같이 자주 쓰이는 것이, 비교해서 쓰이는 것이, 요거는 무슨 뜻이지?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A나 B 중에서 하나가 0이면 되는 거고, 하나 이상이 0이면 되고, 이거는 A, B가 모두 0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뭐하고 동치냐면은 얘는 A는 0 또는 B는 0. 요거랑 같은 의미.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절대값에 관련된 건데,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랑 같다. 이게 받아들여지니, 재현아? 진짜? 그러면은 절대값 AB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다 양수로 나오니까 곱한 다음에 씌우든 절대값 씌우고 곱하든 결과는 변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게 좀 전에 한 얘기죠. A가 B보다 크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조건이 있다면. 그치? 요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제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서는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눈에 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게 뭐니? 딱 봐도 얘는 절대부등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1, 2, 3번 중에 민서 없어?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겠구나 싶은 식. 이거 2번이라고.
2번이라고 2번. 왜냐면 2번은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엇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 무조건 성립하겠죠. A, B 값에 관계없이.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1번하고 3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1번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일단 뭐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AB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 있던 B제곱을 쪼개. 이렇게 쪼개. B제곱을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쪼개요. 왜냐면 그렇게 쪼개면 요 세 개가 만나서 뭘 만들어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혜원아 이게 뭐의 제곱이지? 2분의 1 B의 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제곱 더하기 이놈도 제곱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가 옛날 옛적에 했던 건데 이거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응? 곱셈 공식 단원에서 했던 거긴 한데 얘는 어디 식의 일부였더라?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 제일 길었던 식 있죠? 그 뭐였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인수분해 공식 있었죠? 이거 앞에 괄호가 뭐였더라? 그치? A 플러스 B 플러스 C였고 그리고 뒤에가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에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그때 나왔었던 건데 그때도 우리는 이 부분을 변형시켜 봤었어요. 그치? 얘를 변형시킬 때 어떻게 변형했었니? 앞에 2분의 1을 딱 꺼내주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뭐가 붙어 앞에? 2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민영아 여기서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렸어? 요 안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기억 안 나? A제곱 한 개랑 B제곱 한 개랑 얘랑 만나서 뭘 만들어? 완전 제곱식 A-B의 완전 제곱을 만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얘랑 만나가지고 B-C의 완전 제곱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C-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완전 제곱들끼리 더한 거니까 0 이상이다. 이게 성립한다. 그치? 전에도 했던 얘기야.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요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의 예가 되겠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면 누구예요? 얘죠. 그죠?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얘입니다. 산술기하. 산술기하. 자, 그래서 산술기하라는 건 뭐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것 사이에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건데 자, 요 앞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B를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해서 구하는 평균. 그 다음에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얘 하나 듣고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는데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이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요거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산술기하 공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등호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영재야,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산술기하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문제에서 뭐 요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럴 때 산술기하를 쓰거든요. 아니면 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럴 때. 그런데 최소값이 구해지는 그 최소값이 나오는 그때가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닌가? 민서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최소값은 얼마죠? 5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요때 성립한다는 거는 A와 B가 같을 때 결국 이거는 최소값을 가져 이런 뜻이고, 거꾸로 그때 얘는 최대값을 가져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다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A와 B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술기하 식은 원래 식은 이거지만 보통 이제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주로 활용을 해요.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요 모양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예제에다 적용을 해볼게.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러면 여기서의 a하고 b가 여기서의 a하고 a분의 4가 된 거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2 해주고, 재현아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요거니까 그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워지고 4,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죠. 2 곱하기 2에서 얼마? 4 해서 이 식의 최소값은 몇이다? 4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또 얘가 그러면 최소값을 가질 때의 A값은 얼만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얘가 최소가 될 때의 A값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 그지? 이 식이 최소값을 가질 때의 A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A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이거든.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어떨 때? 같을 때라 그랬으니까, 자 얘네 둘이 같을 때가 A가 얼마야?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A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A값이 얼마인가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술기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코시 슈바르츠가 있는데요. 코시 슈바르츠는 뒤에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서 87로 가보겠습니다. 87.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1번은요. 그냥 전개시키면 될 것 같죠? 그지? 그냥 전개시켜가지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4ab 넘어오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다시 얘는 앞에 거랑 붙어가지고 전체적으로 a-b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죠. 그래서 1번의 식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2번에 지금 좌변과 우변이 전부 양수라는 거 보장되죠?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뭐 해도 될까요? 얘를, 그러니까 양변을 뭐 해도 될까요?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됐으니까 제곱해도 돼요. 그죠? 이게 성립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전체 제곱, 부등호 그대로 놓고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지. 왜요? 똑같고요.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요 놈이랑 요 놈에는 절대값이 없어진 거죠. 안 해도 되니까, 절대값 안 해도 되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제곱이나 똑같다 그랬잖아 앞에서.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써도 돼? 요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지? 앞장에서 다 나왔던 절대값의 성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요, 이 절대값 A, B를 제곱하는 거는 그냥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랑 다른 게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그지?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그냥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날라가요. 이렇게 날라가고 남아있는 거 2도 없애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예진아 이거 항상 성립하겠지? 그치? 만약에 AB가 양수라면은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요. AB가 음수라면은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산술기하가 나오네. 88쪽으로 가서.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산술기하라고 했죠? 자, 산술기하 문제를 볼게요. 필수예제 18번. 자, 필수예제 18번에 문제가 이거야.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x랑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달아줬어요. 그러면 이거 딱 눈치 까야 돼. 이거 산술기하구나. 그래서 바로 x 플러스 2y는 자, 요놈과 요놈을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 공식을 씁니다. 아, 민영이도 산책은 바로 네.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게. 얘 하나 한번 해봐. 얘 산술기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곱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2xy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x 곱하기 y는 8이라고 말을 했네. 그래서 요게 8이네. 요게 8이니까 결국 우변 전체는 얼마가 된다? 8 된다. 그치? 8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2y는 8 이상이다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8이 되겠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2x 플러스 3y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산술기하 써주세요. 그럼 혜원아 이쪽을 뭐라고 써야 돼? 2 루트 6x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2x 플러스 3y가 얼마라는 걸 알아? 12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xy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양변 2로 나눠주면은 6 되겠죠. 그리고 양수와 양수가 만났으니까 제곱시켜도 됩니다. 제곱시켜주세요. 그러면 36이고 부등호 그대로 6xy. 그럼 6으로 나누면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6이죠.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볼게. 1번에서 이 최소값 8이 나올 때 있잖아. 최소값 8이 나올 때 그때의 x, y 값은 각각 얼마일까요? 그때 x, y 값. x는 4, x는 4고 y는 2. 그치? 찾을 수 있겠니? 이 8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그때의 상황은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어떨 때라 그랬죠? 얘네 둘이 같을 때라 그랬잖아. 얘네 둘이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x랑 y랑 곱하면 8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x가 2y하고 똑같은데 x랑 y랑 곱한 건 8이야. 그러면 요 x 자리에다가 2y 그냥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이 4가 되고 y는 2가 되는 거죠. 양수들이니까. 그래서 y가 2면은 x는 4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재현아, 그럼 2번에서 이 xy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의 xy의 값은 얼마일까? 네? 이 최대값이 나올 때 있잖아. 6이 될 때. 네. 그때의 x, y 각각의 값.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야? 모르겠어요. 민영아 얼마야? 3하고 2죠. 왜? 이번에 산술기하는 얘와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최대값을 가질 때 역시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게 12잖아. 얘네 둘이 더한 게 12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같다는 거는 얘도 6이고 얘도 6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3, y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04번 한번 풀어봅시다. 104번. 산술기하 문제잖아요. 잘 생각하고 풀어봐. 자, 일단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x랑 y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xy 분의 y 플러스 3x라고 쓸 수 있죠. 통분하면. 근데 y 플러스 3x의 값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 6. 그러면 지금 우리는 xy분의 6이라는 이 분수가 가장 어떨 때를 찾는 중이에요? 가장 작을 때의 값을 찾는 중이죠. 근데 분자는 상수니까 이 분수가 가장 작으려면 이 분모는 어때야 돼? 분모는 가장 커야죠. 그치? 분모가 커질수록 이 분수는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xy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xy의 최대값을 이제 요거 3x 플러스 y를 이용한 산술기하로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6이니까 자, 나누면은 3 되겠죠. 3하고 여기는 루트 3xy 제곱하면은 9니까 나누면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3인 거니까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이 분수의 최소값인 2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89쪽도 역시 산술기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거는 지금 만약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얘네 둘이 산술기하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고 따로따로 산술기하면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리죠.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푸는 방법은 뭐야?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전개시켜주면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죠. 그러면 여기에 5라는 상수가 들어가 있고요. ab 더하기 ab분의 4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를 쓰면 됩니다. 5 같은 거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죠? 5는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크거나 같다 5 그대로 써주시고 2 루트 자, 얘네들이 곱해지니까 뭐만 남아? 4만 남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뭐야 얘는? 9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도 좀 해볼까? 만약 있잖아 이 문제를 전개를 안 하고 그냥 요거 하고 자 요거를 놓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요거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했더니 2 루트 b분의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했더니 2 루트 a분의 4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을 때 이거고 얘가 제일 작을 때 이거니까 그럼 이거 전체가 제일 작을 때는 얘네 둘을 곱할 때겠네 라고 생각해서 얘네 둘을 곱해보니까 자, 앞에 게 4가 됐고요. 루트 안에서는 a, b 다 지워지고 4만 남아가지고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8 이상이다 라고 쓰면은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풀면 왜 안 되죠? 전개시켜서 푸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냥 저렇게 푸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왜? 무슨 오류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니? 얘는 얘 나름대로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고 얘도 얘 나름대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는데 다 양수들 얘기니까 얘의 최소값이랑 얘의 최소값을 곱해서 전체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게 왜 틀리냐는 거예요. 왜 틀릴까? 동시에 성립하는 A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것 때문입니다. 얘가 최소가 될 때라는 건 이 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잖아요. 이 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어떤 순간이지?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근데 요 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서는 얘랑 얘가 같을 때잖아. 그지? 그니까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괄호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얘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얘와 얘가 같을 때라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b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a 곱하기 b가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져.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a 곱하기 b가 4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져. 그러니까 얘도 최소면서 동시에 얘도 최소여야지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가 될 수 없고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산술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개를 시켜서 한 번의 산술기하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그럼 여기서는 약간의 변형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어떤 변형을 넣어주면 될까? 4x 뒤에다가 요거를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를 쓸 거니까 자 요렇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를 하나씩 넣어줬을 때 그때 요놈과 요놈을 두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산술기하를 쓰면 루트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서로 약분이 가능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4x 뒤에다가 뭔가 상수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녀석과 얘가 약분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맞추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갖고 이 루트하고 얘네 둘이 곱해지면 뭐만 남겠어요? 4만 남겠지. 그리고 뒤에 있던 요거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8,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살짝 변형한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요. 코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에 비하면은 뭐 많이 쓴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내신 문제에서 가끔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부등식도 있구나. 자, 코시-슈바르츠 식을 먼저 좀 보고 봅시다. 식이 뭐였냐면 이쪽이었니 아까? 85쪽이었죠? 85쪽. 85쪽에 보면 산술기하 밑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문제에 뭐 2x 더하기 5y 이런 식으로 1차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a,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1차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A를 2, B를 5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5y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식의 범위를 얻어내는 건데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쓰이기 때문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은 순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걸 다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해보면 돼요.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bx-ay가 0이 될 때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해보면 요런 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상수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a, b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x, y는 그대로 x, y로 넣고서 식을 써보면 그 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다. 자,
가봅시다. 90쪽으로 가서 90쪽에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에도 이거 보이죠? 4x 더하기 3y 보이잖아. 그치? 그럼 방금 우리가 본 그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서 a, b를 뭐라고 생각해? a를 4, b를 3이라고 생각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4제곱 더하기 3제곱에 괄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요 놈의 값 4라 그랬잖아. 4라고 했고 요거는 계산하면 25니까 좌변이 얼마예요? 29. 곱했잖아. 얼마야? 100이다. 100, 그지? 100, 25 곱하기 4, 100입니다. 그러면 100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뭐 이거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죠? 4x 플러스 3y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다? 만약에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우. 아니 동안 수업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요렇게 맞죠? 이게 코시 슈바르츠를 활용한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4y가 보이잖아. 그죠? 네, 똑같이 여기서의 코시 슈바르츠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하고 3x 플러스 4y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얘가 25고 얘도 뭐예요? 이것도 5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25잖아. 그지? 그럼 둘이 지워지겠네. 지워지고 남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게 되겠죠? 그럼 끝났지.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옆에 91쪽에 91쪽에 요거 한번 해봐요. 110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 코시를 쓴다는 생각을 잘 못해. 지금 이 문제도 내가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y라고 하면 일단 x, y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죠? 뭐 이렇게 연결하면은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이죠. 그죠? 요거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의 길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써보면 둘레의 길이가 뭐야? 2x 플러스 2y잖아. 그치? 이거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아까 A, B 역할을 하는 친구들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2제곱 플러스 2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하면 그게 2x 플러스 2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코시 부등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얘가 16이고 얘가 8이잖아. 곱하면 얼마야? 128. 그러면은 128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자, 그럼 이것도 아까 그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처럼 이 녀석에다가 루트 씌운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8루트 2부터 2x 플러스 2y 하고 여기는 8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쵸? 물론 이제 뭐 양수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요 범위는 음수는 나올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을 때 여기가 바로 2x 플러스 2y의 최대값
8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있는 그 발전 예제 22번 요거 하나 풀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다.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 x랑 y로 잡읍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 이 밑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xy 아닌가? 그치? 요 놈의 최대값을 찾고 싶지? 자, 그럼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윤지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하고 이거를 두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까요? 이걸 두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x제곱 y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거는 2xy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니?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얼마로 정해져 있어? 40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400이 2xy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다시 말하면 xy는 뭐예요? 2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니?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xy는 얼마 이하가 되는 거야? 100 이하가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찾고 있던 이 밑면의 넓이, 이 밑면의 넓이가 100 이하가 된 거니까 그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 되는 거죠. 100. 이런 것이 이제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는 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 있잖아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데 그런 데서도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쏠쏠하게 나와요. 산술기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할 내용이라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우리가 또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라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93까지 해봅시다. 93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RPM은 그 영재단원 끝까지 55까지 RPM은 55까지 이제 명제단원 다 했기 때문에 건너뛰는 문제 없이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반은 이렇게 방학이라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나씩 줬어요. 방학 선물로. 방학 때 심심하면 안 되니까 프린트를 줬는데 여러분은 이제 개념 원리랑 RPM이 좀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들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날은 우리 특강은 없는 거 알죠? 목요일 날은 특강 없고 본 수업만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6시 15분에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목요일 날 도장 다 받은 사람들 윤지, 혜원이, 민서, 민영이 아까 했고 명재는 가도 되고요. 나머지는 남아서 좀 공부 좀 하다 갑시다. 수고했어요. 잘 놀아.